안녕하세요.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오랜 경기 불황 때문에 살림살이가 참 팍팍하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지역 경제가 성장할 텐데요. 의정도폭이 오늘의 주인공은 서민이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2016 의정활동 우수위원 선정, 2016 자랑스러운 경기인 대상 수상. 화려한 수상 경력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정도폭이 오늘은 평택시를 지역으로 둔 경기도 의회 이동화 의원의 하루를 함께합니다.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선도할 국제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평택시. 오늘 이곳에서 만난 주인공은 하얀 머리에 푸근한 인상으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이동화 의원을 처음 만난 곳은 경기도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연구하는 경기연구원인데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네, 오늘 그 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생 협력에 관한 그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었던 용인과 평택, 안성시.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와 용인, 평택, 안성 3개시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는데요. 경기도와 각 시가 총 6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 이번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 진위 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 3개시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안인 만큼 중간 발표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과연 연구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도출되었을까요? 필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질 개선을 계속 철저히 하면서도 규제를 조금 더 풀어서 서로 간에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사실 상생 협력 방안이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한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존치에 따른 대안도 필요하고요. 또 해제에 따른 대안도 필요하고 이런 그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좀 예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화 의원은 용역 결과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고 냉철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동참해서 저희들도 정확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토지 이용 규제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수질 보호를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 수호를 주장해온 평택시와 오랫동안 규제를 받아온 안성 용인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상황. 보고회 현장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집니다. 개발과 보존. 언제나 상충되는 단어인데요. 주민 모두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죠. 이동화 의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구 용역 보고회가 끝나고 차에 오르는 이동화 의원. 이번에는 지역구인 평택으로 이동합니다. 본회의와 지역 행사가 겹치면 식사도 거른 채 하루에도 몇 번씩 수원과 평택을 오간다는데요. 그래도 그는 매번 다니는 이 길이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즐겁다고 하네요. 중고차를 2,500 정도 2,500km 정도 탄 차를 산 거예요, 중고차를. 근데 지금 아까 오다 보니까 69,000km를 탔더라고. 1년 조금 안 됐는데 보통 우리가 한 2만에서 3만 정도 타잖아요. 근데 참 많이 탔구나. 그래 그만큼 또 그냥 의회하고 또 지역에 많이 열심히 맨발로 뛰었구나. 날아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평택시 통복동에 위치한 통복시장입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직후 형성된 이곳은 60년 넘게 평택시의 역사와 함께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인데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상인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 장사는 잘 되는지 안부를 묻는데요. 시장 좀 자랑 좀 하느냐고. 청년몰 여기 생기는 거. 아, 그것 때문에 오셨어? 이제 청년몰 생기고 그러면 여기 같이 또 같이 잘 될 거예요. 네. 상인들이 유난히 이동화 의원을 챙기는 데는 이 의원의 남다른 전통시장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잘 붙여놨네 여기다. 예?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청 예산을 지원받아 아케이드 연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될 올 7월경 아케이드가 완성될 예정인데요. 쾌적한 공간에서 손님을 맞을 생각을 하니 상인들도 기쁩니다. 또 이동환 의원님이 도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이것저것 행사 때마다 오셔가지고 저기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가끔 또 부탁을 해요. 뭐 강연 같은 거 애들 학생들 젊은 애들 할 때 오셔가지고 교육관에서 강연도 많이 해주셨어요. 꼭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이동환 도의원님을 또 우리가 또 많이 또 부탁해서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야 돼요. 이번에는 시장 내 청년몰 공사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예전 이곳은 주단 골목이었는데요. 점점 쇠퇴해가는 이 골목을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활기를 불어넣도록 청년몰로 새 단장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이제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20개의 업체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통복시장이 많이 역사는 한 50년 됐습니다. 50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낙후되고 그동안에 좀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토목점 거리는 거의 지금 폐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너무 이렇게 낙후가 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15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청년들이 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몰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다 청년 상인들. 같이 여기 평택 토박이인 이동화 의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 옛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는데요. 마침 청년몰에 입점할 예비 창업자를 만났습니다. 전통 시장도 살리고 청년 창업도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 젊은 사람들이 와. 이동화 의원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하며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청년몰을 통해서 지금 통북시장 안에 지금 상권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이 골목 조성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나 다문화 가정들을 지금 이 골목으로 많이 유입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케팅도 하고 준비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복시장 청년몰은 4월 말 오픈을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예술, 문화, 음식이 어우러진 젊음의 거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비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평택시와 경기도에서도 청년몰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아마 청년몰이 잘 되고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통복시장이 젊은 사람들 또 학생들 또 가정주부 이런 분들이 또 직장인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순환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청년몰 20개 업체는 다 우리 재래시장 이 통복시장 안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서 그걸 또 이제 사용을 하니까 나름대로 또 통복시장도 더 활성화되고 또 청년몰은 청년몰대로 또 잘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홍보 또 그다음에 어려운 또 이제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도와줘서 좀 성공할 수 있게끔 잘 케어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는 많이 할게요. 현재 청년몰 사업은 전주 남부시장의 성공을 시작으로 전국 전통시장으로 번져나가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만난 이동화 의원.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기대되는데요. 평택 청년몰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흑백사진. 사실 모든 경제의 기본은 전통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너무 경제가 안 좋은데 저희는 그걸 예견을 했어요. 사실 중국과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전통시장에 많은 그 이제 예산도 투입을 하고 또 소상공인이 좀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또 제일 근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그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뭐 2중, 3중으로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 의회가 사실 많이 뛰고 또 많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 경제 살리기 하면 역시 이동화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8대 의회와 9대 전반기 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 왔는데요.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있을 때 저희 이제 목표가 전통시장을 좀 살려보자라는 거였었고 또 소상공인들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좀 일자리 창출에 좀 매진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 하나씩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참 소상공인들이 좀 이렇게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좀 그 사회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특히 경제과학기술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큰 고비가 있을 때마다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경기도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죠. 사실 메르스가 터졌잖아요.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할 때 더군다나 또 제 지역구인 평택에 메르스가 이제 터져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또 우리 그 평택시에다가 또 투여를 해줘서 금세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회복이 빨리 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참 천만다행이었고 그 여파가 되게 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또 우리 경기도나 평택시가 너무 열심히 뛰고 잘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했을 때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하면은 아픈 가슴에 메르스지만 그래도 좋은 이렇게 평택이 또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회복된 그런 시기라서 그거는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평택의 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격하게 반겨주는데요. 아니. 와, 이동화 의원님, 아이돌 가수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잘 있었어? 아저씨 손에 있는 뻥튀기만 보지 말고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곳 지역 아동센터와 인연을 맺어왔다는 이동화 의원.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스럼 없이 친한 모습인데요. 틈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챙기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러게. 너무 시끄럽다 해서 지금도 안에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주변 이웃들의 민원으로 운영이 힘들다는 시설장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픈데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회복지사도 현장에서 느낀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털어놓습니다. 전혀 안 되죠, 그게.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좀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 저희한테 좀 연결이 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되는 또 내진 정착할 때 뭔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 많이 해볼게요. 진짜 좋은 아니신 거.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이동화 의원의 모습에 센터 관계자들은 늘 힘이 납니다.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들 이라든지 계랄이라든지 뭐 그런 센터에 필요한 휴지 이런 걸 그냥 매달이나 계속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10년 전부터 그랬는데 도의원님이 되시고부터도 그거는 잊지 않으시고 늘 갖다 주시고 떡국이라고 또 어디서 얻었다면서 그냥 봉지에 애들 주라면서 갖다 주시고 또 과자 생기면 갖다 주시고 늘 여기 지나가다가 온다 이런 말씀 없으시고 그냥 와서 아들 손잡아주고 놀다가 저희들 고생한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분이라서 우리
우리는 뭐 정치인 이런 걸 보다도 사람이 참 따뜻한 분이라 생각해서 그냥 좀 많이 부담 없이 이렇게 많이 좀 뭐 이런 부탁할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에요. 향수 대상은 근데 많이 10년 전부터 지역 아동센터를 남몰래 후원해온 이동화 의원은 후원자 명단에도 일부러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마음씨 좋은 산타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 들어오면 늘 생각하는 게 아이들한테 제가 도움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나씩 배워갖고 가요. 참 이 아이들은 꿈과 희망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주변 여건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남들보다 좀 열악하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잘 케어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니까 저 와서 보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좋은 거 하나라도 가르쳐 주지 제가 주고 가는 건 없어요. 항상 제가 배워갖고 갑니다. 그래서 늘 그냥 지역 아동센터는 그냥 우리 집 드나들듯이 그냥 편하게 드나들어요. 네. 이런 일이 늘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이곳 센터에서 공부를 해왔다는 한 아이의 글이 이동화 의원의 눈에 들어옵니다. 민철이 아빠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산다. 아빠가 이제 술을 그만 드시고 아빠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둔 학생이 쓴 글이 마음을 울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을 계속해 나가는 아이들 위해 힘이 되고 싶은 이동화 의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여는 멋진 키다리 아저씨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술만 드시면 속상한데. 좀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사교육하고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입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여기 요 조그만 방이지만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재밌게 대화하고 즐겁게 여기서 공부하고 하지만은 우리 지자체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아동센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좀 잘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저 바람이에요. 네.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어둠이 내려오는 시간. 하지만 이동화 의원의 하루는 아직 끝이 아닌가 봅니다. 식당들이 몰려있는 평택의 대표 상권인 조개터로 향하는데요. 저녁 식사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조개터가 이제 좀 구시가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신시가지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저희가 좀 특화 사업으로 그 레이저 그 간판을 여기 경기도가 지원을 해서 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는 그 거리가 될 거예요. 여기. 잘 지내지? 야, 요새 낙지. 야, 쭈꾸미야? 쭈꾸미 철이지 않아 요새. 이거 그래도 잘 평택이 된다. 점점 성장하고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상가를 찾는 발길도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이동화 의원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레이저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레이저 간판은 이동화 의원이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시절 중국 충칭에 출장을 갔다 현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조개터 상가는 물론 평택시 전역에서 60여 개 상가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수놓는 화려한 레이저 불빛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덕분에 가게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조개터가 상당히 지금 골목 상권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의원 이동화 의원님께서 그 광고 요거 레이저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신청들을 했어요. 반신반의했죠. 이거 해가지고 장사 잘 될까 그런 반신반의도 많이 했는데 예상외로 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엔 그냥 지나치던 가게가 바닥에 레이저를 쏟다 보니까 지나가다 말고도 쳐다보게 되고 뭐지 하고 이 시선 처리가 그전에보다는 많이 광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 매출도 옛날에 비해서 한 10%, 한 15% 이상 매출도 뛰고. 자주 이곳에 들러 상인들 반응을 살피는데요. 아니 레이저 이거 잘 돼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편하게 계세요. 아니 근데 이걸 좀 아직 전체 상가의 간판을 바꾸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레이저 간판을 완성하고 조개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개털을 좀 살려보려고 또 사실 이제 이쪽 조개털에는 지역이 예전에는 좀 여기가 그래도 번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도시가 또 생기면서 이 구도시가 되면서 슬러머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경제적인 게 조금 너무 어렵고 하니 여기다가 뭔가 특화되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완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100% 다 된 거는 아니고 지금 한 20-30% 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이제 레이저로 다 이제 간판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요새 장사할 되시는 거죠? 잘 되죠. 예. 어려워서 없는데 예. 또 레이저 광고하는 바람에 예. 아주 막 광고에 극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여기 좀 레이저 거리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 어때서 같이 다. 서민들이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동화 의원.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그의 일과는 밤늦도록 계속됩니다. 제 이름이 동화예요. 이동화인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건배할 때 가틀동 화합할 화 이렇게 많이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동 그러면 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냥 늘 시민과 같이 동화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냥 정치, 평범한 옆집 아저씨. 그렇게 그냥 편하게 저한테 민원을 주시면 저 그 민원을 빨리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늘 같이 시민들과 같이 옆에서 호흡하는 그런 동화 같은 남자,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삶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이제 막 사회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는 사람. 저는 늘 이제 서민이 좀 잘 살고 또 서민들이 좀 행복한 그런 좀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꿈입니다. 그냥 이렇게 경기도 의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시민께 보여드리면 시민들이 또 뭐 어떤 부름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거에 또 열심히 심부름을 하는 언제나 서민과 함께하는 이동화 의원식 동화 정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렇게 하루를 영상으로 쭉 보니까 마음씨 좋은 평범한 옆집 아저씨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네요. 정치가 때로는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하죠. 어느 고아소녀가 후견인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동화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처럼 늘 서민들 뒤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줄 이동화 의원의 의정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의정 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